아모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다면 그가 어떤 선수를 내보내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구단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렇게 간단한 구단이 아니다. 문제는 아모림이 지금까지 극복해야 했던 역경의 수준이다. 스포르팅 CP에서도 그 이전의 구단에서도 그는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결국 좋은 성과를 내면서 스포르팅으로 스카우트됐고 큰 난관 없이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과연 맨유에서 그가 직면할 극한의 압박과 혼란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반면 리버풀이 아르네 슬롯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페예노르트에서 극도로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팀을 정상으로 올려놓았다. 첫 시즌에 3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후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도 결국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과정 자체가 순차적이었다. 극심한 재정적 한계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며 팀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본 리버풀은 과거 위르겐 클롭이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줬던 과정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슬롯은 데이터 기반 분석을 적극 활용하며 스포츠 과학과 개별 선수 관리에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젊고 유망한 코치진까지 구축하며 팀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킨 점도 리버풀의 선택을 이끌었다. 결국 아르네 슬롯이 리버풀에 오르면서 성공한 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의 페예노르트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 슬롯은 위르겐 클롭의 2015에서 16시즌을 직접 경험한 듯한 감독이다. 리버풀이 그를 선택한 배경과 이유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한 번쯤 관련 칼럼이나 분석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을 돌파하며 성장해온 감독이기에 리버풀은 그를 선택한 것이다. 축구 철학이 없는 선수에게 단순히 전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싱을 시켜 공격성을 끌어올린다면 어떨까? 아르네 슬롯은 이를 실전에서 적용한 감독이다. 복싱은 상대를 지속적으로 가격해야 하는 스포츠다. 방어만으로는 경기를 풀어나갈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마인드를 체득하게 된다. 슬롯은 선수들에게 축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투적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복싱을 도입했다. 그는 특정한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활용하는 열린 사고방식의 감독이었다. DNA 분석까지 동원하며 맞춤형 훈련을 진행할 정도로 혁신적인 지도자였고 이러한 유연성이 리버풀이 그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였다. 리버풀은 과거에도 부임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감독을 선호해왔다. 조제 무리뉴는 첼시에서 첫 시즌 단 15실점만 허용하며 리그를 제패했고 안토니오 콘테 역시 첼시에 부임하자마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사례로 보면 콘테가 마지막이었지만 리버풀은 다시 한번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을 원했고 그 선택이 바로 슬롯이었다. 슬롯이 페예노르트에 부임했을 당시 클럽 내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구단의 데이터 센터를 정비하는 데 투자했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 컨퍼런스 리그 결승 진출, 리그 우승, 그리고 이후 시즌에도 꾸준한 성과를 냈다. 리버풀은 이러한 슬롯의 접근 방식에 최고점을 매길 수밖에 없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인 구단이 많다. 하지만 슬롯은 선수 관리, 경기 분석, 전술 수립 등에서 스포츠 과학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리버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감독이었다. 슬롯이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술을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루벤 아모림과 완전히 상반된 접근 방식이다. 결국 슬롯을 영입하지 못한 팀들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그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리버풀과 함께할 그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일부 감독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포메이션과 전술에 맞춰 선수를 배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이 완벽한 성과를 낼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 감독은 다르다. 그는 선수들의 특성을 토대로 전술을 조정하며 멀티 포지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그가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슬롯 감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즌 초반 일부 팬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각포가 여기에 나온다고? 각포보다 디아스가 더 적합하지 않아? 센터 포워드에 디아스를 배치한다고?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슬롯 감독의 선택에는 항상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즌 초반 그라벤베르흐를 6번 역할로 기용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라벤베르흐가 과연 6번 역할에 적합한가? 수비 적극성이 부족한데?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슬롯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순간적인 수비 개입이 부족했던 그라벤베르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냉철한 판단력은 시즌 초반부터 빛을 발했다. 개막전에서 부주장인 아놀드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홈 개막전에서는 아놀드를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즉시 아놀드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놀드 역시 슬롯 감독의 지도 아래 수비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며 감독의 결정에 신뢰를 보였다. 이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이제 아놀드의 거취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고 있지만 슬롯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 고려하면 그가 리버풀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엔도 와타루의 기용 방식에서도 슬롯 감독의 철학이 드러난다. 그는 비록 2분을 뛰든 3분을 뛰든 그 시간 동안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다. 결국 슬롯 감독은 기존의 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전술을 펼치며 리버풀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일부 감독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포메이션과 전술에 맞춰 선수를 배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이 완벽한 성과를 낼 경우에만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 감독은 다르다. 그는 선수들의 특성을 토대로 전술을 조정하며 멀티 포지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중요시한다. 그가 선수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다. 슬롯 감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즌 초반 일부 팬들에게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각포가 여기에 나온다고? 각포보다 디아스가 더 적합하지 않아? 센터 포워드에 디아스를 배치한다고?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슬롯 감독의 선택에는 항상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시즌 초반 그라벤베르흐를 6번 역할로 기용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라벤베르흐가 과연 6번 역할에 적합한가? 수비 적극성이 부족한데?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슬롯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순간적인 수비 개입이 부족했던 그라벤베르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냉철한 판단력은 시즌 초반부터 빛을 발했다. 개막전에서 부주장인 아놀드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홈 개막전에서는 아놀드를 제외하는 결단을 내렸고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즉시 아놀드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놀드 역시 슬롯 감독의 지도 아래 수비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며 감독의 결정에 신뢰를 보였다. 이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이제 아놀드의 거취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하고 있지만 슬롯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 고려하면 그가 리버풀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엔도 와타루의 기용 방식에서도 슬롯 감독의 철학이 드러난다. 그는 비록 2분을 뛰든 3분을 뛰든 그 시간 동안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다. 결국 슬롯 감독은 기존의 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전술을 펼치며 리버풀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리버풀의 새로운 사령탑,
아르네 슬롯 감독이 다시 한번 그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선수 영입 없이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오롯이 자신의 역량으로 결과를 만들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핸디캡을 감수하겠다. 지금 있는 스쿼드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 보이겠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이는 윌겐 클롭이 남긴 스쿼드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의 전술적 능력을 입증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사실상 현재 리버풀 스쿼드는 대부분 클롭 감독 시절에 재편되었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80에서 90% 완성된 스쿼드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즌을 보낼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클롭이 구축한 압박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를 활용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력과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영입 없이 시즌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슬롯 감독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쓰지 않고도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전술적 역량과 선수단 관리 능력을 직접 증명하겠다. 이러한 선언은 당시에는 의구심을 자아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초반에는 보드진을 향한 불만도 많았다. 보강도 안 해주고 지원도 부족하다. 그러나 슬롯 감독은 오히려 본인의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만약 시즌 초반에 대대적인 영입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과연 그것이 감독의 역량인지 단순한 스쿼드빨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것이다. 하지만 슬롯은 그런 논란조차 불식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가 뚜렷하다. 또한 리그컵 결승까지 진출하며 그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영입 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영입을 안 한다는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리버풀은 현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전력 보강보다는 팀 전체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계약 문제도 마찬가지다. 왜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선수들의 긴장감을 유지하거나 시즌 막바지까지 팀 분위기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리버풀 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과 신뢰다. 우리는 이미 1점 차이로 우승을 놓쳤던 아쉬운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리버풀은 그때보다 더욱 강한 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몇몇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정착하기만 한다면 유럽 최강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많은 언론이 리버풀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지만 보드진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선수들은 감독을 신뢰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슬롯 감독의 신념과 철학이 결국 리버풀을 새로운 시대의 강자로 이끌 것인가? 시즌이 끝날 때쯤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